정분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 백화점 문이 닫힌 후에 출근했다. 하루 종일 북적였던 공간엔 먼지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쇼윈도의 지문을 지웠다. 명품관 쪽을 돌던 중 직원 둘이 키득거렸다. 우리 매장에도 저런 사람 붙였어? 기분 다운된다니까. 뭘 어쩌겠어. 요즘 일할 사람도 없대. 할머니는 못 들은 척 지나쳤다. 무시당하는데 익숙해지려 애썼다. 언젠가부터 사람들 눈에 할머니는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VIP 룸에서 고객이 소란을 피웠다. 목걸이가 진짜인지 감정서를 내놓으라며 소리쳤다. 점장은 외부 감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분 할머니는 쇼케이스 속 목걸이를 단번에 알아봤다. 스리랑카산 블루 사파이어. 커팅이 미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디테일이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뒤 매니저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불러 세웠다. 거기 치워요. 휴지 쏟았잖아요. 유리 진열장도 얼룩 있더라고요. 다음부턴 신경 써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눈동자는 정확히 쇼케이스 안루비의 광택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가짜다. 퇴근 후 할머니는 서재 금고에서 감정용 렌즈와 국제 자격증을 꺼냈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펴고 오늘 날짜 옆에 적었다. 자격 없는 자가 진품을 판별하고 자격 있는 자는 청소를 한다.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백화점은 늘 같았다. 고객은 크게 웃고 직원은 그보다 작게 웃고 청소부는 표정 없이 뒤를 따랐다. 유리창을 닦다 말고 할머니는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회색 유니폼, 고무장갑 자국 선명한 손등, 푹 꺼진 어깨. 한때는 번쩍이는 옷을 입고 이곳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 지금은 손수건 하나 챙기지 못한 노파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루이즈 갤러리에서 또 항의가 터졌다. 이 루비 반지, 색이 너무 탁해요. 이게 진짜예요? 점장은 외부 감정사를 부르겠다 했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 와중 한 여직원이 수군거렸다. 이런 고가 매장 옆에서 청소하면 분위기 깨지잖아. 뒷문으로 다니게 해야죠.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은 쇼케이스 속 루비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순물이 낀 핏빛 루비. 아프리카 저가 광산 출신. 50만 원짜리에 50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정분 할머니는 금고를 열었다. 비숍 루비가 담긴 벨벳 상자, 렌즈, 감정도구, 낡은 공책. 공책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이 만든 가짜는 눈에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태도는 더 교묘하다. 며칠 뒤 할머니는 청소 중 보석 재고 데이터를 슬쩍 들여다봤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본산 큐빅. 판매가 1,200만 원. 한밤중 할머니는 온라인에서 오래전 동료를 검색했다. 스위스 감정 교육을 함께 받은 동기. 지금은 국내 유명 보석 감정 협회장이었다. 곧 연락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며칠 뒤 야간 근무만 하던 정분 할머니가 정장을 차려입고 백화점에 나타났다. VIP 고객처럼 입장하자 매니저가 다가와 막아섰다. 청소 직원은 낮에 고객 동선에 계시면 곤란합니다. 정분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단호히 말했다. 당신들 매장에서 파는 진짜와 가짜 제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르시죠? 매니저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고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 웃었다. 시작은 항상 조용해야 흔들린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청소도구를 끌고 매장을 돌았다. 그러나 시선은 쇼케이스 속 보석 위에 오래 머물렀다. VIP 라운지에선 또 고객 항의가 터졌다. 이게 집에 있는 거랑 왜 색이 달라요? 변색된 거 아니에요?
점장은 감정사를 급히 불렀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복도 끝에 선 정분 할머니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다 중얼거렸다. 렌즈 각도도 틀렸고 광원도 틀렸어. 저걸로는 가짜 못 잡아. 잠시 후 청소 중 바닥에 떨어진 루비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직원이 실수로 흘린 듯했다. 정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들고 렌즈를 눈에 댄 채 살펴보았다. 붉은 맥이 한쪽으로 쏠린 열처리석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고 책상에 앉아 감정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품 코드, 색상, 각도, 내포물, 원산지. 차곡차곡 쌓이는 기록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분 할머니는 이미 청소부가 아니라 매장을 감정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화점 옥상 흡연구역은 낮에는 무인 공간이었다. 그날따라 정분 할머니는 청소도 아닌데 그곳에 올랐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야, 설마 너 정분이니? 깜짝 놀라 눈을 들자 지긋한 여성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은아. 스위스 연수 동기, 감정사 최고은이었다. 몇십 년 만에 재회였다. 고은은 할머니의 회색 유니폼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왜 이런 데 있어? 감정 일 안 해?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말없이 천천히. 고은은 할머니를 끌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분 할머니는 백화점 안의 보석 유통구조, 위조 사례, 진열 스케줄과 감정 오류까지 조용히 쏟아냈다. 고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잡아낸 것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협회통에 공론화해도 돼. 정분 할머니는 노트를 꺼냈다. 상품 코드, 감정 결과, 판매가. 세밀하고 정확한 기록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아니,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말로는 부족해. 그날부터 고은은 조용히 정보를 넘겨주기 시작했다. 정품 유통 루트, 수입 경로, 인증서 조작 내역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그러나 단단히 연결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정분 할머니의 하루는 둘로 나뉘었다. 밤에는 백화점 청소부, 낮에는 조용한 감정사. 외투 안쪽 포켓엔 늘 노트가 있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의 판매 코드와 감정 상태가 한 줄 한 줄 정리되어 있었다. 매장 안 쇼윈도를 닦는 척하며 정분 할머니는 상품 배열을 바꾼 매장의 패턴을 유심히 살폈다. 비정상적으로 자주 바뀌는 진열 방식,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금고. 누군가 진짜를 빼돌리고 가짜를 올려놓고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직원들의 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 반지. 그냥 큐빅인데 뭐 어때? 진짜라고 믿으면 그게 진짜지.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거니까 문제 없잖아. 그 말을 들은 날 밤 할머니는 회색 수첩에 적었다. 진짜보다 더 위험한 건 가짜에 익숙해진 인간이다. 며칠 뒤 고은은 감정사 협회장 명의로 받은 자료를 넘겨주었다. 거기에 정분 할머니가 모은 기록을 더하자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조작했는지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매장 점장은 여전히 무시했다. 청소 늦으면 경고장입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정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엔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결정적 증거였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폭로하기 완벽한 날이었다. 점심시간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에 백화점은 술렁였다. 보석 컬렉션 한정 공개. 문제의 루비 반지와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도 포함돼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직원용 통로로 조용히 이동했다. 가방 안에는 15건의 감정 리포트, 위조 진열 스케줄표, 결정적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고급 정장을 입은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점장과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반복했다.
그때 유니폼을 입은 정분 할머니가 정면으로 걸어 나왔다. 청소 직원은 출입 불가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라고? 매니저가 말도 끝내기 전 정분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냈다. 이 반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몰라. 그냥 큐빅이야. 본사에선 아예 모르고 팔라는 식이잖아. 백화점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외쳤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분 할머니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반지 광원 테스트 해보세요. 붉은 잔상이 도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불빛에 맥이 살아 움직이죠. 그 차이 제가 감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번졌다. 한 사람이 물었다. 진짜 전문가 맞아요? 당신이 뭔데요?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금장 명함을 꺼내 보였다. 국제보석감정협회 IGIA 공식 감정사. 정분이. 자격은 30년 전부터 유효 만료 없음. 고객님들, 이 매장이 지금까지 몇 개의 가짜를 팔아왔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점장은 무너질 듯 뒤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고은희 협회장 명의의 공식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지금부로 이 백화점은 감정사 윤리 위반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정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침묵한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 알게 만들려고 기다린 것뿐이에요. 진실이 밝혀진 뒤 백화점은 감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문제 매장은 철수됐고 관련 직원은 교체되었다. 정분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VIP 보석 감정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백화점 강연장에서 열린 특강. 무대 위엔 정분 할머니가 서 있었다. 저는 긴 세월 듣기만 했습니다. 무시도 조롱도 오해도요. 하지만 들었기에 보였고 보였기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중년 여성 한 명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청소일해요. 그런데 오늘 강연 듣고 저도 제가 작아질 이유 없단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할머니가 원한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모퉁이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점원이 말없이 메뉴판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분 할머니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햇빛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하게 할머니의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 백화점 문이 닫힌 후에 출근했다.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바닥에 먼지 자국만 남긴 채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바닥을 닦고 쇼윈도에 남은 지문을 지웠다. 명품관 쪽을 돌던 중 직원 둘이 정분 할머니를 보고 키득댔다. 우리 매장에도 저런 사람 붙였어? 청소하는 거 보면 기분 다운된다니까. 뭘 어쩌겠어. 요즘 일할 사람도 없다잖아. 정분 할머니는 못 들은 척 지나쳤다. 무시당하는데 익숙해지려 애썼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눈에 할머니는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VIP 룸에서 고객이 소동을 벌였다. 구입한 목걸이가 진짜인지 의심된다며 감정서를 요구했다. 점장은 황급히 외부 감정사를 불렀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정분 할머니는 쇼케이스 속 목걸이를 한눈에 알아봤다. 스리랑카산 블루 사파이어. 하지만 커팅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디테일이었다. 그날 밤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끝난 뒤 지나가던 할머니를 보고 매니저가 소리쳤다. 거기 좀 치워주세요. 휴지 쏟았잖아요. 그리고 유리 진열장도 얼룩 있더라고요. 다음부터 신경 좀 쓰세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눈동자는 정확히 쇼케이스 안루비의 광택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가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분 할머니는 서재 깊숙한 금고에서 보석 감정용 렌즈와 국제 감정사 자격증을 꺼내어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 날짜 옆에 적힌 한 줄. 자격 없는 자가 진품을 판별하고 자격 있는 자는 청소를 한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점장은 외부 감정사를 부르겠다고 했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 와중에도 한 여직원은 지나가는 정분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다. 이런 고가 매장 옆에서 청소하면 분위기 깨지잖아. 최소한 뒷문으로 다니게 하면 안 돼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눈은 쇼케이스 안루비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불순물이 살짝 낀 핏빛 루비. 아프리카 저가 광산 출신이 분명했다. 그건 50만 원짜리였다. 500만 원짜리 가격표만 붙어 있을 뿐. 그날 밤 퇴근 후 정분 할머니는 집 안금고를 열었다. 오래된 다이얼을 돌려 연 금고 안에는 진짜 비숍 루비가 담긴 벨벳 상자가 정돈돼 있었다. 그 옆엔 렌즈, 보석경, 감정용 장갑, 그리고 낡은 공책이 있었다. 공책을 펼치자 첫 장에 쓰여 있었다. 사람이 만든 가짜는 눈에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태도는 가짜보다 더 교묘하다. 며칠 뒤 정분 할머니는 백화점 전산팀에서 처리하는 보석 재고 데이터를 청소하다 슬쩍 살폈다.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본산 큐빅. 판매가는 1,200만 원. 한밤중 할머니는 온라인에서 옛 동료 이름을 검색했다. 스위스에서 함께 감정 교육을 받았던 동기, 현재 국내 유명 보석 감정 협회장. 조만간 연락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며칠 뒤 정분 할머니는 일부러 낮 시간 백화점에 들렀다. 평소엔 야간 근무만 하던 할머니가 정장을 입고 VIP 고객처럼 입장하자 매니저가 다가와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청소 직원은 낮엔 고객 동선에 계시면 곤란합니다. 정분 할머니는 잠시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 매장에서 파는 진짜랑 가짜 제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르시죠? 매니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할머니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아주 짧게 웃었다. 시작은 항상 조용해야 흔들린다. 이제 판을 흔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화점은 여전히 화려했고 고객은 여전히 무지했다. 정분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청소도구를 끌며 매장 안을 돌았다. 하지만 눈은 쇼케이스 속 보석에 머물렀다. 그날 VIP 라운지에선 또 감정 소동이 벌어졌다. 한 중년 고객이 흥분해 외쳤다. 이게 왜 집에서 본 거랑 달라요? 색이 변했어요. 직원은 당황했고 점장은 감정사를 불렀다. 정분 할머니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잠시 후 도착한 감정사의 손놀림을 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렌즈 각도 틀렸고 광원도 틀렸어. 가짜 못 잡겠네. 청소 도중 바닥에 떨어진 작은 루비 조각을 주워 눈에 렌즈를 댔다. 색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싸구려 열처리석이었다. 그날 밤 정분 할머니는 금고를 열고 직접 감정서를 쓰기 시작했다. 상품 코드, 색, 광택, 각도, 내포물까지. 할머니만의 데이터가 한 줄 한 줄 쌓여갔다. 이제 정분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 냉정한 눈으로 매장을 감정하는 감정사였다. 백화점 옥상 흡연구역은 낮엔 무인 공간이었다. 그날따라 정분 할머니는 청소도 아닌데 그곳에 올랐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야, 설마 너 정분이니?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은아. 스위스 연수 동기, 감정사 최고은. 몇십 년 만에 재회였다. 고은은 할머니의 유니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런 데 있어? 감정 일 안 해?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말없이 천천히.
고은은 할머니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정분 할머니는 백화점 내부 보석 유통 구조, 위조 사례들을 조용히 풀어냈다. 고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잡은 것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협회통에 공론화해도 돼. 정분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보였다. 상품 코드, 감정 결과, 판매가. 정확하고 치밀한 기록. 아니, 말로는 부족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날부터 고은은 은밀히 정보를 넘겨주기 시작했다. 정품 루트, 수입 경로, 인증기관 조작 내역까지. 둘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연결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분 할머니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제 정분 할머니의 하루는 둘로 나뉘었다. 밤에는 청소부, 낮에는 감정사. 외투 속 노트에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의 판매 코드와 감정 상태가 한 줄씩 또렷하게 정리돼 있었다. 매장 안 쇼윈도를 닦는 척하며 정분 할머니는 상품 배열을 바꾼 매장의 패턴을 살폈다.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진열 변경,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금고. 누군가 진짜를 빼돌리고 가짜를 진열하고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직원들의 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 반지. 그냥 큐빅인데 뭐 어때? 진짜라고 믿으면 그게 진짜지.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거니까 문제 없잖아. 그 말을 들은 밤 할머니는 회색 수첩에 적었다. 진짜보다 더 위험한 건 가짜에 익숙해진 인간이다. 고은은 감정사 협회장 명의의 자료를 넘겼고 정분 할머니의 기록이 더해지자 조작 구조가 드러났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퍼즐이 거의 맞춰지고 있었다. 매장 점장은 여전히 무시했다. 청소 늦으면 경고장입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지만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선 직원들의 뒷담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한방 결정적 증거였다. 그날은 특별하지 않았다. 예상 밖이라 더 완벽한 날이었다. 점심,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전시가 열렸다. 문제의 루비 반지와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도 포함돼 있었다. 정분 할머니는 직원용 통로로 이동했다. 가방 안엔 감정 리포트 15건, 위조 진열표, 녹음 파일이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고객들이 매장 앞에 모였다. 점장과 매니저는 연신 고객을 맞이했다. 그때 정분 할머니가 유니폼 차림으로 정면에 나타났다. 청소 직원은 출입 불가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라고? 매니저가 말도 끝내기 전 정분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 틀었다. 이 반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고객은 몰라. 그냥 큐빅이야. 본사에선 아예 모르고 팔라는 식이잖아. 정적이 흘렀고 점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분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 반지 광원 테스트 해보세요. 붉은 잔상이 도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불빛에 맥이 살아 움직이죠. 그 차이 제가 감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고 누군가 외쳤다. 진짜 전문가 맞아요? 당신이 뭔데요? 정분 할머니는 금장 명함을 꺼내들었다. 국제보석감정협회 공식 감정사, 정분이. 자격은 30년 전부터 유효, 만료 없음. 고객님들, 이 매장이 지금까지 몇 개의 가짜를 팔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모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점장은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그때 고은이 협회장 서명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지금부로 이 백화점은 감정사 윤리 위반으로 조사 대상입니다. 정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침묵한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다 알게 만들려고 기다린 것뿐이에요. 진실이 밝혀진 뒤 백화점은 감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문제 매장은 철수됐고 관련 직원은 조용히 교체됐다. 정분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VIP 보석 감정 자문이었다. 며칠 뒤 백화점 강연장에서 열린 특강.
무대 위에는 정분 할머니가 서 있었다. 저는 긴 세월 듣기만 했습니다. 무시도 조롱도 오해도요. 하지만 들었기에 보였기에 지켜낼 수 있었죠. 강연을 들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청소일 해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저도 작아질 이유 없단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정분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할머니가 바란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찻집에 들러 따뜻한 차를 시켰다. 점원이 공손히 메뉴판을 건넸다. 천천히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정분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햇빛은 어제보다 또렷하게 할머니의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날짜를 적고 한 줄을 덧붙였다.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든 세상에서 나는 나를 다시 꺼냈다. 이제는 작고 미세한 소리마저도 들렸다. 사람들 사이에 묻혀버렸던 진심, 자신을 다시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속삭임. 정분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